그리고 정상결전이 발발했습니다. 각 세대마다 대전쟁들이 있습니다. 0세대 때 보면 이모와 조이보이의 전쟁, 1세대 갓벨리 전투, 2세대 로저와 흰수염의 친선전. 그거는 또 아니갖고 2세대 때 딱히 없네요. 그렇네요. 하여튼 3세대 때는 이제 정상결전이 발발을 했습니다. 약간 정상결전이 티치가 사치를 죽이고 도망을 가요, 이제 흰수염 매적단에서. 그렇습니다. 티치가 어둠 열매를 얻기 위해서 흰수염의 배에 잠입을 했는데 사치가 어둠 열매를 획득해가지고 얘가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치를 베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성질 급한 에이스가 열받아서 티치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에이스와 티치가 한판 맞붙거든. 그렇지만 여기서 패배를 하고 임펠다운에 잡혀가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로 섬에서 에이스와 티치가 맞붙었는데 결국은 어둠이 태양을 집어삼키면서 승리를 했고, 티치가 이제 칠모해가 되기 위해서 에이스를 세계정부에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는 이제 로저의 아들이란 에이스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개 처형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흰수염을 좀 불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티치가 똑똑한 게 흰수염과의 전쟁인데 설마 해군이 힘을 빼고 전투하겠냐? 모든 병력을 다 모으지. 그래가서 경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임펠다운을 또 털어버립니다. 티치가. 일단 이렇게 정상결전이 발발하고 흰수염 해적단 vs 해군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전력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해군본부 측이 우세해요. 왜냐면 흰수염 대 거프, 뭐 생고쿠까지 와라! 흰수염 대 거프 생고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3대장이 두들겨 패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키면서 좀 싸워야 된다, 해군본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생고쿠가 이런 말을 하죠. 세력으로 웃돌고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라. 저 사내는 세계를 멸할 힘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아무리 자신들이 유리할지라도 적은 흰수염이니까 방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늙어서도 세계 최강의 사나이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아카이누가 어떻게 보면 역대 해군대장 중에 생고쿠 다음으로 거의 제일 세다고 평가를 받고, 오히려 더 세다는 평가도 가끔씩은 받는데, 이 아카이누를 진짜 복날 개패듯이 패요. 지병까지 달고서. 그리고 또 3대장이 협공을 쳐맞죠, 흰수염은. 그렇기 때문에 흰수염은 3대장한테 두드려 맞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검은 수염 티치 올 때까지 버텼다가 티치를 그냥 개패버리고, 이래서 진짜 생명력과 방어력 이런 건 레전드다. 왜 세치자인지 알겠다. 자, 근데 에이스가 죽어버리면서 전쟁의 판도가 뒤흔들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루피가 에이스를 구출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흰수염 해적단 측이 승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튀면 돼. 주요 인물 아무도 안 죽고 에이스 탈환했으니까. 하지만 에이스가 어떻게 보면 트롤 짓이다 이런 말을 듣긴 하지만, 뭐 루피를 지켜주려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고 흰수염도 이제 다짐을 하죠. 내가 탈 뺀 없다 하면서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땅을 가른 다음에 다 가라고 하고 자기가 혼자 희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홀로 막아줄 테니까 알아. 신시대에 내가 탈 배는 없다. 그런데 또 이상한 불청객이 난입을 해서 이렇게 흰수염 해적단 아들들이 도망을 치다가 이건 보고 가야겠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자, 검은 수염 해적단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흰수염과 처음에는 티치가 1대1 대결을 해요. 하지만 티치가 좀 까불다가 결국은 졌잖아.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다구리를 까버린다. 솔직히 말하면 레벨 6급 강자면 개개인이 이왕코브 이상이야. 이왕코브가 레벨 5라서 개개인이 혁명군 간부 이상이고. 이왕코브는 근데 일부러 간 거라서 잡힌 게 아니라 그 친구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리고 티치만 보더라도 샹크스 눈에 상처를 낼 정도의 이미 강자였어. 무능력자 때. 그리고 시류 이런 애들도 있고 이랬는데 다구리 쳐서 한 5분 동안 총타작을 해가지고 시류가 이제 흰수염 죽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흰수염이 뭐라고 합니까? 넌 줄 아냐 하면서 시류한테 시비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흰수염이 엄청 감동적인 유언을 하죠. 아들들아, 이 항해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한번 아들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생고쿠한테 세계정부 너희들은 언젠가 올 강대한 싸움을 두려워하고 있지. 세상의 모든 운명을 지고 누군가가 싸움을 걸 거다. 원피스는 실제로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로저의 유언을 한 번 더 쐐기를 박아버렸다. 뉴게이트 신시대를 열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흰수염이 죽었다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검은 수염이 이렇게 악마 열매 능력을 2개를 얻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검은 수염이 이런 말을 해요. 지상 최대의 쇼를 보여주겠다.
이런 다음에 흰 수염을 검은 천으로 덮고 그 다음에 그 천 안에 들어가서 뭔 짓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흰 수염의 능력을 강탈해서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2개의 악마의 열매를 먹는 기이한 행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개의 악마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신이 나서 막 마린포드를 침몰시키고 있으니까 샹크스가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끝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샹크스가 이제 갑자기 난입을 해서 아카이누가 코비를 죽이려고 하잖아. 코비가 이 전쟁 너무 아깝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 그만두면 살릴 수 있는데 왜 싸웁니까? 이러니까 아카이누가 몇 초를 낭비했다 이러면서 코비를 딱 죽이려 하는데 正しくもない兵は海軍にはいらん。 샹크스가 난입을 해가지고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この戦争を終わらせに来た。 그러면 좀 샹크스는 티치한테 고마워해야겠다. 명장면을 만들어줬네. 그리고 샹크스가 더 날뛰고 싶은 놈이 있다면 내가 상대해주겠다. 어떠냐 티치. 아니 검은 수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티치가 티치 칩니다. 입장에서는 굳이 싸우다가 체포되면 손해고 샹크스한테 줘도 손해고 이겨도 이득이 없잖아. 이겨도 해군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잡혀갈 가능성이 높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티치가 런을 했고 샹크스가 센고쿠한테 흰 수염과 에이스의 시신을 받아가면서 이제 전쟁이 진짜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주요 인물들 한번 보겠습니다. 3세대의 주요 인물. 그렇습니다. 주요 사건들을 통해서 다 설명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일단은 뭐 흰수염입니다. 지겹도록 말했지만 3세대는 흰수염이 통치한 세대고 굵직한 사건들이 모두 흰수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흰수염이 그냥 3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완전 흰수염 세대였다. 그 세대는 다른 그렇습니다. 사람이 끼지를 못해. 완전. 흰수염이 왕자에 앉지 않고 그 의자 앞에서 군림했다 이러면서 도플라밍고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명부터가 세계 최강의 사나이였고 사왕의 기준점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흰수염의 세대다. 오케이, 이렇게 흰수염이 세대를 이제 물려주죠. 루피 주인공에게.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흰수염이 세대를 잘 바꾼 거야. 세대 교체를 잘했네요. 속된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구에서도 보면 세대 교체가 참 중요하잖아. 국가대표팀들을. 그런데 흰수염이 진짜 베스트한테 물려줬다. 그렇죠. 주인공한테 딱 물려주면서 흰수염이 마무리를 잘 끊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 역시 주요 인물이냐? 왜냐하면 사왕이잖아. 이 시대의 가장 주요 인물들은 아무리 봐도 사왕들이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가 흰수지만 카이도우 역시 만만치 않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카이도우가 흰수염이란 이름 때문에 활약을 못했지만 이제 흰수염이 죽고 나서는 세계 최강의 생물로 불리게 되면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살아있을 당시에도 이미 카이도우는 와노쿠니를 통치하고 사왕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죽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가 흰수염이 죽은 걸 보고 좀 부러워하잖아. 흰수염 영감은 잘 해냈잖아. 이런 게 진짜 죽는 거를 얘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좀 멋있게 죽었잖아. 유언하고 의미 있는 죽음, 세계의 운명을 바꿀 만한 죽음을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니카루피한테 그러면 첫 전투 패배하고 죽었다 뭐 이러면 역사에 남긴 할 것 같은데 흰수염급으로 잘 죽은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얘가 정상결전에 이렇게 써야 됐어. 정상결전에 흰수염 일단이 그 이제 카이도우 해적단, 백수 해적단이 오는 거지. 오만 놈들 다 침공하네 하면서 열받을 거야. 빅맘까지 딱 데리고 오면. 자, 그리고 빅맘도 사왕이라 불렸고 흰수염과 같은 세대를 쭉 살았기 때문에 주요 인물이다. 어떻게 보면 흰수염 전설 라인이라고 불리는 흰고로 센시레 중에 막내로 낄 수도 있어요. 빅맘이. 근데 시키보다 오히려 빅맘이 더 세다는 여론도 많아요. 근데 나이가 좀 어려요. 빅맘이 센고쿠보다 한 10살 정도 어리기 때문에 좀 끼기는 그렇지만 뭐 그 세대를 살아왔습니다. 일단 빅맘도 이렇게 쭉 살아왔고 지금의 모습인데 20대가 전성기냐 아니면 뚱뚱해졌을 때가 전성기냐 이런 말도 많아요. 얘가 진짜 제일 애매한 것 같다. 거프 이런 애들은 솔직히 말하면 달라진 건 수염밖에 없어. 근데 얘는 딴 사람이기 때문에 전성기가 언젠진 모르겠지만 늙은 상태로도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키드와 로우에게 좀 아쉽게 패배를 했긴 했지만 일단 빅맘은 좀 무력이 약해서 그런지 로저가 있을 때 흰수염이 있을 때는 조용히 살다가 흰수염이 죽고 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활동은 하고 있었어요. 얘도 뭐 가정 만들고 하면서. 근데 뭐 제대로 이제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해적왕이기 그리고 위해서. 와노쿠니에서 조금 아쉽게 로우와 키드에게 줬고 빅맘이 죽으면서 내가 이따위 걸로 죽을 것 같냐? 로저 원피스가 있긴 한 거야. 왜 나에겐 안 알려준 거야? 이런 식으로. 알려달라고 연락했나 보다.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얘는 기대했을 거야. 지 포네그리프 하나 훔쳐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샹크스입니다. 빨간머리 샹크스 역시 주요 인물 사왕 중 한 명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끼치는 영향력만 보면 카이도 빅만보다도 조금 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얘가 당장 루피를 구해준 것만 해도 얘는 인생 업적이다. 자, 일단 샹크스가 근데 흰수염이 노란머리 때 지배할 때는 어린애였어. 그렇기 때문에 살짝 세대가 맞지 않아. 약간 요즘 세대 느낌도 난다. 근데 어. 요즘이라기엔 또 루피보다 20살이나 많아갖고. 그러니까 진짜 애매한 세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또 얘가 독자적으로 세대를 만들어낼 만한 위는 아니잖아. 그게 좀 아쉬워요, 샹크스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조금 차서 흰수염한테 찾아가니까 흰수염은 너무 늙고 지병이 있지만 한번 맞다일 까본다. 세계 그렇습니다. 최강은 어떤지. 그리고 또 샹크스한테 이런 말을 해요, 흰수염이. 그 왼팔 어떤 적에게 주고 온 거냐? 솔직히 사왕급 정도인데 팔 뺏어갈 정도면 내가 세계 최강의 사나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러면서 샹크스한테 물으니까 샹크스가 고등어한테 뜯겼어. 이러면 쪽팔리고 흰수염이 팰 것 같잖아, 뭔가. 그거 뭔 소리야. 그래가지고 신시대에 선사하고 왔소이다. 그래 흰수염이 더 쫄아. 그 사람 이름조차 못 부르는 거야. 하여튼 그래갖고 흰수염이 열받아서 안 알려주니까 그럼 내 배에서 내려! 이러면서 한번 충돌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둘의 충돌로 인하여 하늘이 처음으로 갈라지는 연출이 퍼포먼스를 나왔다. 보여줬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FJC 생각에는 이때 샹크스와 좀 흰수염이 제대로 붙었다면 누가 이겼을 것 같나요? 와, 이때 근데 좀 애매한 게 지병이 있어서 근데 달고 있잖아. 그래서 지병 발작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또. 힐링 팩터를 달고 어.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또 흰수염 본진이잖아. 마르코가 날아서 묶어 본진에서 싸우면 당연히 흰수가 이길 것 같고. 공평한 섬에서 싸워야 비슷하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흰수염한테는 감사를 할 거야. 자신한테 명장면을 좀 선사해줬다.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하여튼 정상결전을 샹크스가 끝냈고 샹크스 사진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쉽지만 루피의 팔을 구해준 것. 뭔 소리야 이게. 루피의 목숨을 구해준 건 역시 진짜 손에 꼽히는 명장면이고 원피스 세계관의 역사를 바꾼 사건 중 하나지 않을까. 그리고 흰수염은 이 친구가 인정을 합니다. 존경을 표해야 할 남자였다 하면서 시신을 좀 회수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흰수염과 샹크스도 은근히 죽이 잘 맞았고 얘들이 같은 해적단이었어도 좀 재밌을 것 같아. 록스 해적단이 끝나고 로저가 보물상자를 안 열어두고 놔두고 가는데 흰수염이 약간 록스의 어떻게 보면 유품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샹크스를 발견해서 임마 우리가 키운다. 아니네, 그때는 또 아들들이 그러면 없었네. 첫 아들이네. 첫 아들이 됐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